지금부터 자바에서 패키지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클래스 수가 많아지므로 단순히 여러 개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자바는 이런 클래스들, 또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패키지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패키지는 일련의 클래스들을 계층 구조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클래스들을, 그러니까 파일들이 있고 그 파일에 클래스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패키지이고, 패키지는 파일 시스템의 폴더 구조로 이 클래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어떤 클래스를 특정 패키지에 포함하고 싶으면 패키지 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패키지 문을 사용하게 되면 그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은 해당 패키지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그때 패키지 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문이 없으면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그리고 그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들은 하나의 같은 패키지에 들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기본 패키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스가 있고 밑에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그리팅과 그리팅 테스트는 별도 패키지 문이 없는데 이 두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팅 테스트에서는 그리팅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임포트 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팅에서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디폴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는 아닙니다. 이들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자바 라이브러리는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 패키지 중에 자바랭이라고 하는 특수한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스캐너를 사용하는데, 스캐너는 자바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바 유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들은 임포트 문을 사용해 가지고 해당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처럼 임포트 문 보시면 java.util.scann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java.util. 맨 마지막 요소 전까지는 패키지 이름입니다. 스캐너는 java.util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고, 이 점은 폴더 개념에서 자바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util이라는 폴더가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듈은 만들지 않고요. 모듈은 여러 패키지들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모듈이라는 개념이고요. 모듈은 자바 9 이후에 자바가 도입했습니다. 모듈 개념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CSE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CSE. 그런데 여기에 패키지를 koreatech. CS라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SW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패키지 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패키지는 koreatech.cs가 되겠고 클래스 이름은 SW가 됩니다. 우선 여기에 간단하게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가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대신에 IoT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IoT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IoT와 SW는 소프트웨어는 같은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도 바가 아니었나요? 저장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잘 됩니다. 이 테스트도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IoT나 SW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데 패키지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ICT라고
ICT라고 합시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SW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SW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 ICT에서는 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import 해주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SW 가서 이 SW 클래스에 붙어있는 퍼블릭을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중에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들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외부에서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퍼블릭한 클래스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는 퍼블릭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여기에 클래스 애플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테스트 같은 데서는 애플이라는 객체를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oftware.java 파일에 애플이 정의되어 있고 얘는 퍼블릭한 클래스는 아니지만 코리아텍 CSE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에 소속된 테스트에서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ICT에서는 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포트를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임포트는 koreatech.cse.sw면 SW 이름의 클래스에 가서 그 클래스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적으로 한 파일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한 파일에서는 하나만 퍼블릭으로 만들 수 있고 그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임포트문을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퍼블릭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일명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그 컴파일러가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 클래스에 가서 열어서 파일들을 실제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보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들만 밖에서 쓸 수 있고 퍼블릭 클래스들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실제 패키지문을 이용해서 패키지들을 만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저장하는 파일들을
그 패키지, 주어진 패키지대로 폴더들을 만들어서 특정한 폴더에 그 자바 파일들을, 소스 파일들, 또 클래스 파일들을 저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스와 빈이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쓰는 건 소스는 아니고 그 번역이 된 바이트 코드를 쓰겠죠. 그런데 소스도 패키지 형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소스 폴더 밑에 코리아텍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다시 CSE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자바 파일들, 이 CSE에 소속이 된 그 클래스들이 정의된 자바 파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빈 디렉토리도 그것을 번역한 클래스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바 파일은 우리가 만든 파일의 개수만큼 존재하지만 얘를 번역해서 만들어지는 클래스 파일들은, 즉 중간 코드 파일들은 정의한 클래스의 개수, 열거형의 개수들을 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플 클래스, IoT 클래스, 소프트웨어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 4개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클래스를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관련 있는 클래스들을 하나의 폴더 또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폴더 단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한 다음에 다른 폴더에서는 또 다른 폴더에 있는 만약에 클래스들을 참고해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적절한 임포트 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클래스들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게 해줍니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키지라는 개념을 자바는 도입했고요. 이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이름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A, B, A.B점의 어떤 애플 클래스가 있으면 또 A, C라는 폴더 밑에 패키지 밑에 애플 클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패키지가 다르면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서 쓸 경우에는 우리가 혼동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F 하면은 이 F라는 클래스는 A.B라는 패키지에 소속된 것이고 A.C.F라면은 이 애플 클래스는 A.C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고자 하면은 임포트 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는 특정 패키지의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했는데 찾지 못하면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지정된 디렉토리에서 패키지를 찾습니다. 또는 자바를 실행할 때 클래스 패스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 패스 뒤에 폴더 위치가 주어질 텐데 그러면 자바는 이 위치에서 패키지들을 찾게 됩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런 클래스 패스를 사용하기보다는 빌드 패스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야 되는 디렉토리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다른 패키지들을 보통 자바들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자르라는 파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축된 파일을, 이 자르 파일을 프로젝트에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임포트 했을 때 그 임포트 문에 있는 패키지들이 이 자르 파일 내에 있는지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포트 문의 문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임포트 문은 C++의 샵 include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용도가 되겠고, 거기에 가면 .java라는 소스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class라고 되어 있는 바이트 코드들, 번역이 된 중간 코드들이 있어야 합니다. 임포트 문법은 package name, class name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package name은 폴더 단위로 점을 이용해서 구분이 됩니다. 아까처럼 코리아텍 CSE가 되면은 코리아텍이라는 폴더 밑에 CSE라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SW 하면은 여기에 SW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요 클래스가 번역이 되어 있는 바이트 코드가 있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계속 설명드린 거지만 자바랭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클래스 A 뭐 이런 어떤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public, void, foo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bb equal new b 했어요. 그러면 b라는 클래스를 어디서 찾냐면은 임포트 문 중에 점점에서 b로 끝나는 것이 있으면 요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바 랭에 있는지 찾을 거예요. 아니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이제 이 b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지 찾을 겁니다. 같은 작업 디렉토리에 있으면 찾을 거고, 여기에 없으면 자바랭에 갈 거고, 자바랭에도 없으면 컴파일 오류가 주어지게 됩니다. 임포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 경로를 주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번거롭죠.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임포트 문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겠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퍼블릭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면, 특히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면은 임포트 문을, 필요한 임포트 문을 작성하게 되겠고, 이클립스에서는 필요한 임포트 문을 직접 타이핑하기보다는 써놓고, local date, current date 이렇게 써놓으면 아직 임포트 안 했으면 요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거기 갖다 대면은 오류 수정 기능이, 자동 오류 수정 기능이 있고, 거기서 적절한 임포트 문을 넣게끔 넣는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임포트 문을 넣어주게 되겠고, 보통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같은 패키지에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뭐 5개 사용한다. 그러면 임포트 문이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클래스 수만큼 임포트 문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별표입니다. 별표이면 클래스 이름에 별표가 들어있고, 어떤 클래스를 문장이 썼는데 이 클래스는 어디인지 몰라요. 그럼 우선 요 유틸 패키지에 가서 요 클래스가 있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이 별표는 요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클래스 이름 대신에
별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util 점 별표 뭐 이렇게. 근데 미리 자바 util 뭐 스캐너 이런 걸 썼는데 이걸 하나 더 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자바 util에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임포트하지 않고 요걸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오류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씩 넣고 어디에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소속됐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별표는 클래스 이름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아닌 이런 다른 위치에는 별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듈은 자바 9부터 추가된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바는 그것의 첫 버전부터 여러 클래스들을 관리하기 위해 패키지라는 개념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클래스를 패키지 단위로만 관리하기에는 부족하여 관련 있는 패키지들을 묶어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바 9부터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총 51개의 모듈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패키지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듈은 더욱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는 하나의 모듈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업한 폴더에 정의된 모든 요소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며 이 패키지를 디폴트 패키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듈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든 패키지나 기본 패키지만을 포함하는 unnamed 모듈이라는 모듈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패키지와 달리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클립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모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모듈을 정의하고 싶으면 module.info.java module-info.java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파일은 패키지들을 구성된 모듈에 포함할 패키지들의 최상위 폴더에 이 파일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이 파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듈은 여기에 보면은 모듈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eud.koreatech이라는 모듈을 만들 수 있고, 이 모듈 안에는 exports라고 하는 문과 requires라는 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ports는 이 모듈이 다른 모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패키지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듈 edu.koreatech이라는 모듈은 edu.koreatech cs라는 패키지를 다른 모듈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고요. edu.koreatech.eec는 툴을 이용해서 edu.cnu라는 모듈에게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패키지는 특정한 모듈에게만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quires의 경우에는 이 모듈이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듈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exports 다음에는 패키지 이름이 오지만 requires 다음에는
모듈 이름이 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 requires의 경우에는 transivity라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추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edu.koreatech 모듈은 edu.snu 모듈이 필요로 하고, 또 edu.su 모듈이 requires 하는 모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edu.su는 모듈이 requires A라고 하고 있으면 여기에 requires A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모듈 다시 info.java라는 파일을 정의하기 위해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총 10가지 키워드가 이를 위해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한적 키워드입니다. 즉, 이 파일 내에서만 키워드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 자바 파일에서는 키워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클립스의 경우 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개의 패키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은 한 프로젝트에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모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패키지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CSE라는 프로젝트와 EEC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모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CSE 모듈, 그리고 EEC 모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CSE 모듈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클래스를 보면 이 클래스는 edu.koreatech.cse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고, 이 클래스는 edu.koreatech.eec에 포함되어 있는 electrica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패키지에 소속될 경우에는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고, 이 패키지가 다른 모듈에 있으면은 그 모듈을 필요로 하다고 모듈 -info.java 파일에 이런 식으로 requires 해줘야 됩니다. requires를 해주는데 만약에 상대방 모듈에서 얘를 export 해주지 않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개방해 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또 CSE처럼 특정한 패키지에만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CSE 프로젝트에서 EC 모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requires EC를 했을 때 이 EC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빌드 패스에 configure 빌드 패스에 프로젝트에 요거를 포함해 줘야 돼요. 요거를 remove 하면 에러가 납니다. EC cannot be resolved to a modu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모듈 패스를 알려줘야 되겠고, 그것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모듈 패스에 추가해 줌으로써 EC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거꾸로 엘렉트로닉스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를 다시 쓰려고 이렇게 했지만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패키지는 다른 모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equires CSE를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에러는 아직 모듈 패스를 설정하지 않아서 CSE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러를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은 어떤 에러 메시지 주냐면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CSE가 EEC를 의존하고 EEC가 다시 CSE를 의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있으면은 이 패키지들을 하나의 모듈로 묶는 방법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사이클은 만들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클립스에서는 모듈은 한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모듈만 만들 수 있고, 이클립스에 만들어 놓은 다른 모듈을 이용하고 싶으면 모듈 패스를 추가해 줘야 되겠고, 모듈 패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빌드 패스에서 configure 빌드 패스 프로젝트에서 여기 모듈 패스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된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모듈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객체지원과 관련된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고 이번 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객체지원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비교하였을 때 함수의 인자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함수에 전달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객체지원 프로그래밍 코드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객체지원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이 필요할 때 조건문 없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 타입 리모컨을 통해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고,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또는 참조하는 객체가 뭔지에 따라 그 객체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조건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실제 준비된 예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강아지를 객체로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객체로 모델링 해야 한다고 하면 강아지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 응용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응용에 따라서는 모델링 해야 되는,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와 행위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분양하는 쇼핑몰과 쇼핑몰 앱을 만들 때하고 강아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만들 때 그 강아지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강아지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강아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짖을 수 있다고 짖는 행위만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상태로 이름을 문자열로 유지하고 있고 짖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행위는 화면에 강아지 이름과 멍멍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로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로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미미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bark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미미 땡땡 멍멍이 이제 콘솔에 화면에 출력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응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장하냐면은 강아지의 종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들은 왈왈, 또 어떤 강아지들은 멍멍으로 짖을 수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모델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전에 구조화 프로그램에서 생각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조건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 정보를 유지하고 그 정보를 if문에서 비교해 가지고 어떤 종이에 따라서 하나는 왈왈, 다른 것은 멍멍 짖게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mbreed라는 종 정보를 유지하는 상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bark는 if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breed라는 값이 종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는 시추면 왈왈, 시추가 아니면 멍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를 확장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강아지는 시추로 종 정보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요 마크가 실행이 되면은 미미 땡땡 왈왈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샛길로 가서 다른 걸 하나 설명드리면은 스트링을 비교를 할 때 이 경우에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들을 비교할 때 항상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C++에서는 아마 요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비교를 했을 텐데 자바에서는 클래스의 연산자들을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는 항상 메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항상 이용해서 비교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화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모든 객체들이 equals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좀 더 4장 또는 12장을 가야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자바에서는 클래스의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바에서 객체들의 상태들을 서로 비교할 때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형성이고 다형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기존에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특수화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펫이라는 리모컨이 있으면 이거를 상속해서 강아지도 만들 수 있고 캣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이점은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개의 클래스의 공통된 요소를 여기에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정의할 때는 이미 펫에 정의된 것들을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코드 중복을 제거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상속의 이점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공통 리모컨이 만들어집니다. 즉, 펫이라는 리모컨, 펫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펫이라는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은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캣 타입의 객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점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상속을 통해서 객체에 대한 코드에 나타나는 기존 부조 프로그래밍과의 차별화되는 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이 예에서는 강아지 클래스가 있고 바크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아지를 특수한 시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추라는 클래스에서는 왈왈이라는 걸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프로그램을 보면 강아지라는 리모컨으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new dog을 한 것이 아니라 new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dog의 다시 클래스, dog을 상속한 시추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dog이라는 리모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추는 여기에 bark라는 것만 정의되어 있지만 요 내용들, 여기에 정의된 내용들이 다 1로 상속이 됩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bark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만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재정의한다 그래요. 요 내용을 요걸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추에는 setName이라는 메소드는 없지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미라고 이렇게 setName을 하면은 이 시추 강아지의 이름은 미미로 저장이 됩니다. 이 시추의 mname이라는 멤버 변수에 미미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bark라고 하는 것이 호출이 되면은 시추에 bark가 호출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모의 bark, 슈퍼라는 건 부모 거예요. 부모의 bark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미미라는 이름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왈왈이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이 과정이 객체 지향을 처음 접한 사람은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어떤 차이나는 점을 구현했는데 이 코드에서는 조건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왈왈이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또 다른 클래스,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클래스가 extends dog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멍멍이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생성을 시추로 하지 않고 시베리안 허스키로 생성을 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왈왈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멍멍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떤 객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왈왈, 또 어떤 강아지들은 미미로, 멍멍으로 짖는 것이죠. 이것이 객체징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다양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번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를 드리는데 EL에 C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 않은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은 인터넷이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배운 1장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또 기존에 배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 숙제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2번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EL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